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소형 SUV 중고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만약 내 차에 성인 한두 명이 주로 타거나 2열은 그저 접어서 짐을 때려넣고 놀러가는 정도로만 쓰겠다, 초보 운전이라 시야가 높은 작은 차가 필요하다, 이럴 때 정말 좋은 선택지인데, 물론 중고차로만 봤을 땐 대부분 감가방어가 훌륭해서 덩치가 큰 차량들과 가격 차이가 많이 없어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앞서 설명한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쌍용 티볼리를 필두로 소형 SUV 시장이 점점 커짐으로써 현대도 도저히 찍먹을 안하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2017년 6월 아주 작고 오동통한 몸매를 가진 코나라는 소형 SUV를 만들었는데요. 약간 기존 소형 SUV 친구들이 서서히 단물이 빠져나갈 때쯤 아주 기가 막히게 등장해서 현대의 오랜 친구였던 엑센트의 공장 자리를 뺏어가며 시장에서 입지를 서서히 넓혀갔는데, 물론 차값이 당시 경쟁자 중에선 높은 편에 속했지만 소형 SUV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최신 옵션들을 탑재하면서 독보적인 상품성을 가졌으며, 개인적으론 정말 깔끔한 외관과 실내를 가져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177마력 27토크의 힘을 가진 1.6 터보 엔진과 7단 DCT 변속기 조합은 경쟁차들보다 압도적인 출력의 차이를 보여 시원시원한 가속감이 큰 장점인 친구였습니다. 물론 몸매가 아주 짜리몽땅 거의 아반떼보다 50cm나 짧으면서 더 높은 키를 가진 햄스터 몸매이기 때문에 주행시 아주 양옆으로 뒤뚱뒤뚱 간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중형차급의 높은 출력을 가지면서 체급은 낮기 때문에 고속까지 닿기는 정말 쉬웠지만, 이 이상 주행하면 이 차가 감당할 수 없겠다 라는 기분이 시트 아래쪽부터 올라왔고, 코너에서도 그리 고속이 아니었음에도 언더스티어란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밖으로 빨려나가는 기분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따지고 보면 이는 그냥 자동차로 바라봤을 때의 아쉬움이지, 기존의 그 망할 QM3나 티볼리보다는 확실히 좋은 운동신경을 가진 건 맞고요. 이 차량을 주로 타시는 분들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는 큰 단점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공간성인데요. 뭐 2열이 경쟁차들보다는 넓은 편이지만 성인 남성이 탄다면 확실히 답답하게 느껴질 만한데, 이 차량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냥 한두 명이서 타면서 2열은 접어 각종 짐을 때려 넣고 놀러가거나,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약간의 패밀리카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차량의 값이 아직 1000만원 중후반대에서 2000만원대 초반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공간 활용성을 찾으시는 분들은 비슷한 값에 산타페 DM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지라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는 가솔린과 디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쉽게 정리하자면 내가 연 2만 킬로 이상 극단적으로 주행을 많이 한다, 고속주행을 자주 한다 하시면 디젤로 가셔도 좋을 것이고, 나머지 상황에선 일반적으로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가솔린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 위주로 설명을 하겠지만, 디젤도 가격이나 구성에 큰 차이는 없으니 비슷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8년식 기준 등급은 크게 기본 등급 스마트부터 중간 등급 모던, 최고 등급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중 모던과 프리미엄 등급 사이에 굉장히 난잡하게 또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구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등급 모던에는 인조 가죽 시트, 일렬 열선, 버튼 시동 스마트키, 후방 주차 센서 같은 핵심 기본 옵션들이 들어갔으며, 모던 등급의 세 가지 갈라치기, 팝, 테크, 아트는 기본적으로 가죽 열선 핸들, 루프렉 같은 옵션들을 기본으로 탑재했고, 팝은 여기에 17인치 휠과 운전석의 허리 지지 전동 시트, 일렬 통풍 시트, 전방 주차 센서 같은 전체적인 밸런스형 구성, 테크는 이름 그대로 후측방 충돌 경고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레인 센서, 후방 카메라 포함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티맵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7인치 디스플레이 추가, 아트는 LED 헤드램프, 18인치 휠, 기타 외장 디자인 옵션을 가졌는데, 당시에도 추가 옵션이 있어 서로서로의 옵션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이사항으론 팝 등급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최고 등급 프리미엄은 앞서 설명드린 옵션들이 짬뽕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 옵션으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안전 옵션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플래티넘 패키지 등 핵심적인 추가 옵션들이 있으니 반드시 유무를 파악하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쉽게 설명하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적용된 차량이라면 거의 완풀 옵션이라고 봐도 좋다입니다. 차값은 2018년식 주행거리 5만 킬로 이하 2륜 모델 기준 모던 등급이 대략 1,800만원, 팝, 테크, 아트, 트리오가 대략 1,900에서 2,000만원,
최고 등급 프리미엄은 2,000에서 2,1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는 대략적인 값이고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 더 저렴할 수도 비쌀 수도 있는데, 인기 차종이라 감가를 생각보다 덜 먹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2013년에 출시한 쉐보레 소형 SUV 트랙스인데, QM3와 함께 아무도 관심 없던 소형 SUV 시장을 열심히 개간을 했는데요. 물론 후발주자 쌍용 티볼리에게 홀라당 다 뺏기긴 했지만 진짜 이런 걸 왜 사? 하던 분위기에서도 꾸준히 버티다 페이스리프트 이후 어느 정도 성공하긴 했는데, 물론 이 친구가 애초에 잘 났으면 이런 소리도 안 들었겠죠. 일단 이게 대체 무슨 디자인인지 감을 잡기 힘든 비호감적인 전면부 디자인과 어떤 생각으로 이딴 오토바이 계기판을 달았는지 개발자에게 묻고 싶을 정도고, 모닝과 스파크랑 친구를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 떡칠의 저렴한 실내 품질로 감성 마력이 하나도 없고 잡소리도 상당할 뿐더러, 당시 쉐보레에서 쭉쭉 잘 나가고 있던 준준형차 크루즈도 실내 공간이 좁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트랙스는 그보다 한 급 아래인 아베오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더 좁은 덩치를 가져 사실상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엔 무리가 있고, 저 개인적으론 전륜구동 도시명 소형차에 4륜 옵션이 필요할까 싶었지만, 당시 소비자들은 수출용에 4륜을 넣어주면서 왜 국내엔 4륜 모델을 팔지 않냐며 불만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차값이 당시 2천만원을 넘어가면서 위급 차량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기에 4륜까지 달았으면...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리뷰어나 오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차의 기본기가 너무 좋다, 즉 작은 덩치에 비해 앞으로 나갈 때 정말 안정감 있고 든든한 주행 질감과 코너를 돌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조향 감각은 현재까지도 경쟁 모델에 비해 트랙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요. 아니 수건도둑님, 소형차가 거기서 거기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시승해보시면 뭔 소린지 알겠다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장점으론 의외로 2열 폴딩이 기본적으로 평탄화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점과, 오늘 소개하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조수석까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량 덩치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괜찮은 차박 공간을 만들어줘 2명 정도가 간단하게 사용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고 있죠. 이제 등급을 알아보자면 2015년식 가솔린 기준 크게 기본 등급 LS, 중간 등급 LT, 최고 등급 LTZ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옵션들이 추가되는 중간 등급 LT부터 구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LT 등급에서 추가되는 옵션으론 후방 주차 센서, 직물 인조, 혼합 가죽 시트, 운전석 허리 지지 전동 시트, 일렬 열선 시트 이 정도가 들어가고, 반급 위 LT 레더 패키지에는 18인치 알로이 휠과 완전 인조 가죽 시트, 최고 등급 LTZ에는 크롬과 알루미늄 도어 손잡이, 기존 일반 스피커를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로 바꿔주는데, 새 등급은 뚜렷한 옵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컨디션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5년식 가솔린, 주행거리 8만 킬로 이하 매물로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인 가격임을 말씀드리며 연식도 더 오래되고 키로수도 높은 컨디션 안 좋은 차량을 고르신다면 700만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하지만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오늘은 소형 SUV 두 친구를 알아봤습니다. 뭐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코나 쪽이 상품성이 훨씬 좋을 것이고, 트랙스는 제가 첫 중고차를 구매를 했을 때 여러모로 장단점을 따져보고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끼워봤습니다. 모쪼록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